안녕하십니까. 제가 요구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생각보다 제가 이제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아마 공무원에서 영어 가르치는 아니라 공무원에서 여러분들 가르치는 교수들 중에서 아마 제가 가장 상담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럼 하다 보면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요. 좀 더 설명을 드리지만 우리가 공무원 영어 과목 중에서 잘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뭐 행정학, 행정법, 국사 이런 것들은 솔직히 전략이 필요하기보다는 막 외우면 되는 것들이죠. 그렇죠? 국어가 좀 애매하긴 한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전략이 필요한 게 영어예요. 여러분들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공무원 5과목 중에서 가장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게 또한 영어고요. 그래서 영어는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되지는 않아요. 좀 현명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정말 이상하게 공부를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보면 이렇게 전 이제 카페에 보면 학생들이 수강 후기나 합격 후기들을 올리거든요. 어떤 학생들이 많냐면 좀 여러분들 그걸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한번 제가 사례들을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1년, 2년을 망쳤다가 알겠죠? 그래서 저한테 오셨다가 이제 합격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왜 1년, 2년을 망치느냐? 그거에 대한 좀 설명을 좀 드리면서 영어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자 여기 지금 공무원 수험 공부를 시작하는 데서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먼저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이 약간 어떤 성향이 있냐면 약간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떠밀려오는 느낌? 그러니까 그냥 막 그 인생의 파도에 떠밀려서 그냥 약간 오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막 뭐냐면 자기 주관이 없고 그냥 막 떠밀리는 거야. 이 친구 이거 공부해? 그럼 나도 이걸 해야 되나? 요런 거. 정말 가장 위험한 거거든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 먼저 내가 그래 공무원을 내가 이제 준비를 하기로 했어요. 그럼 나한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뭘까? 라는 거 먼저 한번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좀 볼게요. 나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나의 객관적인 현재 상태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겠죠. 가장 바보 같은 질문 중에 하나인데 정말 많이 질문하는 질문 중에 하나. 선생님, 영어는 하루에 몇 시간 공부를 해야 돼요?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가장 바보 같은 질문입니다. 이거 뭐랑 똑같은 거냐면 좀 다를 수 있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선생님 요즘 비트코인이 인기가 있던데 비트코인은 얼마나 투자를 해야 돼요? 이거랑 다를 게 없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 재산이 100억 있어요. 그럼 뭐 그냥 날리는 셈 치고 비트코인은 한 5천만 원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내가 만약에 1억 있어. 5천만 원을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어요? 할 수는 있겠죠. 그렇잖아. 똑같아요. 영어라는 건 하루에 10시간 하면 좋지. 10시간이 뭐야? 15시간 하면 더 좋지. 영어만 할 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근데 생각보다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질문들이. 뭐 예를 들어서 구문은 얼마나 해야 돼요? 얼마나가 어디 있어 이 세상에. 자기 상황에 맞게 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현재 영어 수준이 얼마인지도 파악해봐야겠죠.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영어가 70이야. 나머지 과목은 다 100이야. 그럼 하루에 거의 한 10시간 이상을 영어에 투자해야죠. 그렇죠? 근데 이 친구가 영어는 70이야. 근데 행정학 행정법이 뭐 한 30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행정학 행정법을 먼저 해야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먼저 나의 현재 영어 수준도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또 전공이 뭐였는지. 그래서 나는 전공이 행정학이야. 그러면 조금 행정학에 대해서 자신이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나에게 허락된 시간. 나는 지금 부모님이 나한테 돈을 대주지 않아. 그래서 난 알바를 하면서 해야 돼. 라고 하면 아무데 시간이 줄어들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집중력도 있겠죠. 나는 좀 집중력이 떨어져 하시는 분들은 좀 공부하는 시간을 더 늘려야 될 거고요. 나는 그냥 시간 많이 한다고 나는 되지 않아. 나는 그냥 한 판에 그냥 딱 집중해서 하는 게 나는 더 훨씬 좋아 하시는 분은 그렇게 가는 거고요. 또는 난 아침에 집중이 잘 돼. 저녁에 집중이 잘 돼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맞게 해야지. 그래서 딱 진리는 없다고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러니까 그건 자기가 먼저 파악을 해보셔야 돼요. 사실 제가 아까 지금 하기 전에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아까 잠깐 여러분들한테 그 이야기 했었죠. 저 공무원 준비한 지 3개월 이상 되신 분, 한 달 이내이신 분들 손 들으셨잖아요. 이제 한번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나는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한 달이 넘었는데 공무원 기출을 한 2회분 이상 나는 풀어봤다. 손 들어보세요. 괜찮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예, 내리시고요. 이게 현실이에요. 나머지 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얼마나 이상하게 지금 하고 있는지. 화내는 거 아니야. 알겠죠?
아니 생각해 보시라고요. 공무원 시험을 내가 준비를 하는데 들었을걸요? 영어 가장 어렵다는 건 들었을 거야. 근데 생각보다 많습니다. 3개월이 넘어가도록 기출 공부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내가 보는 영어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그럼 풀어봤어야지. 그 다음에 이런 고민해봤어요? 아마 거의 안 했을걸? 풀어보신 분도 아마 그건 안 했을걸? 20문제를 풀면서 야 그러면 요거를 내가 점수를 올리려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에 대한 고민 안 해봤을 거예요. 잘못된 거죠 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럼 뭐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냐 자기 이거에 대한 고민이 없으니까 그냥 옆에서 주워 들어. 그래서 뭐 야 하루에 10문제씩 풀면 좋아. 그걸로 망한 사람 정말 많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이 잘못된 거예요. 왜? 자기 상황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조언들을 들으세요. 고민이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요거에 대한 고민을 해서 자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자꾸 흔들리고. 공무원은 여러분들 5과목이잖아요. 그 다음에 범위가 굉장히 많은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두 달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1년 동안의 싸움이어야 돼요. 그럼 1년 동안 내가 공부를 하려면요. 어느 정도의 자기 기준과 자기 철학이 있어야 돼요. 물론 그 기준과 철학은 올바른 기준과 철학이야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려면 자기 스스로 좀 고민도 해보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요게 먼저 시작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신 분들이 거의 없다고 제가 상담을 해보면. 그러니까 망하는 거야. 그리고는 1, 2년 뒤에 깨달아. 그럼 이미 1, 2년의 허송세월을 보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자 볼게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야기예요. 나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시고요. 그에 맞는 수험 전략을 세우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좀 시간이 많아. 그리고 나는 예를 들어서 5과목 중에 2개 정도는 돼 있어. 그럼 안 돼 있는 3과목을 좀 더 디테일하고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나는 지금 5과목이 다 안 돼 있어. 그러나 1년 안에 나는 승부를 봐야 돼 하시면 조금만 좀 커리큘럼을 컴팩트하게.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강사. 영어는 접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수업 교재를 선택하셔야 되는 거고요. 여기 제가 구문 뒤에 보면 아마 제가 커리큘럼이 있을 거예요. 좀 더 커리큘럼 설명을 드립니다만은 이걸 다 들을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저는 어떻습니까? 저는 대중 강사이기 때문에 영어를 3, 40점 맞는 친구들부터 영어를 7, 80점 이상 맞는 친구들까지 다 대비를 해줘야 되잖아요. 거기에 맞는 커리큘럼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이거에 대한 이야기 설명을 나중에 드리고요. 그래서 자기의 객관적인 현재 상태를 파악해서요. 그에 맞는 수험 전략 세우셔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장단기 계획을 세우셔야죠. 1년 계획 세우시고 다시 디테일하게 한 달 계획 세우시고 다시 매달마다 1일 계획 세우시고. 알겠죠? 물론 영어와 관련된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다가 이게 맞나 싶을 때는 뭐 인터넷을 뒤져봐도 되고 가까이 있는 저를 찾아오셔도 되고 인터넷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저희 연구소처럼 답변을 잘해주는 데가 없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카페에 질문 남기면 우리 연구원들이 친절하게 대답을 해드릴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먼저 큰 가이드를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겠다는 가이드가 잡혀야 그 다음에 쭉쭉쭉 나갈 수가 있는 거지. 알겠어요? 그런 거고요.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요건 먼저 전체적인 것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 행정학이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일반 행정지 봤을 때는 여기는 약간 암기 과목이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약간 좀 암기 과목이 좀 아니라고요. 그리고 은근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되게 막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뭐라 그랬냐면, 여기를 먼저 집중적으로 하세요. 예를 들면 7월이라 그러면 7, 8, 9, 10월은 여기를 먼저 좀 집중적으로 하시고 뭐 여기는 뭐 한 과목씩 정복을 하세요 그랬는데 지금은 조금 그 말하기가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행정학 행정법이 옛날보다는 좀 비중이 커졌어요. 아시죠? 옛날에는 여기가 약간 선택 과목적인 개념이어가지고요. 이 적용 점수라 그러죠. 하게 되면 되게 만점이 70점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비중이 아니었어요. 100점, 100점, 100점이면 70, 70이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없어지면서 지금은 100, 100, 100, 100, 100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일반 행정 보는데 사실 행정학 행정법을 적용 안 한 친구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뭔 말인지 이해되죠? 이걸 뒤에 한다, 요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선택을 좀 잘 하시는데요. 근데 일반적인 건 이건 있습니다. 5과목을 다 하지는 않아요, 한 번에. 이해되세요? 대개는 요거를 먼저 가고요. 여기는 이제 요거는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왜냐면 제 영역이 아니니까 그냥 저는 일반론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근데 대개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합니다. 한국사를 먼저 끝내.
그다음 뭐 행정법을 끝내, 행정학을 끝내, 다시 한국사를 끝내, 행정법을 끝내, 행정학을 끝내서 점점 그 속도를 빨리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국사를 한 달 동안에 한번 기본 개념을 해요. 행정법을 한 달 동안에 기본 개념 끝내요. 그럼 두 번째 볼 때 좀 빠르잖아요. 그럼 뭐 2주, 그다음에 1주 막 이런 식으로. 어쩔 때는 그다음에 막 3일 만에 한 번씩 쭉 끝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가고요. 그다음 대개는 이제 여기 그 말입니다. 이런 방식의 순환회도 그래서 점점 속도 올리기. 알겠죠? 그다음에 대개 이제 이론을 한 뭐 2, 3회독 하고 기출. 그다음에 동형의 3단계로 대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건 아까 이야기했던 거 조정점수 제도가 폐지되면서 행정법 행정학의 중요도가 옛날보다는 올라갔다는 거. 알겠죠? 이렇게 돼 있고요. 국어랑 영어는 여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이제 중요도와 관련 없이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영역이에요. 알겠죠? 특히 영어가. 영어 그래서 참 공무원 시험이라는 게 영어 베이스가 좋으신 분들이 사실 합격하기 참 좋은 시험이에요. 알겠죠? 여기는 아까도 말했지만 기본 베이스가 없어서 달달달달 외우면 되는 건데 여기는 그래도 약간 좀 뭐라고 우리로 보면 옛날 수능으로 보면 수학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일 꾸준히 일정 시간 학습에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사실은 제가 영어 쓰면서 그런 게 아니고 일반론 수험 초반에 학습량을 가장 늘려야 되는 특히 영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설명드립니다만 어휘와 구문이요. 알겠죠? 국어는 생각보다 한자가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들 해요. 이런 것들이 알겠습니까? 이걸 좀 잘 생각을 하셔서 그럼 각 파트별로 밸런스를 유지해야 돼요. 국어는 제가 나중에 김백기 교수님한테 돌아가고요. 영어가 사실은 이런 건 아까도 말했지만 그냥 예를 들어 한국사 제가 모릅니다만은 고조선부터 시작하면 되잖아요. 쭉쭉쭉 가면 되는데 영어는 약간 종합예술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한국사는 내가 고조선이랑 삼국시대를 엄청 열심히 했어. 그거에다 문제는 맞추잖아요. 영어는 좀 다르죠. 내가 예를 들어 단어를 달달달달 외웠다 그래서 독해 문제가 풀리진 않아요. 내가 문법을 달달달달달 외웠다 그래서 사실은 문법 문제가 풀릴 것 같은데 은근히 안 풀려요. 그죠? 문법을 달달달달 했다 그래서 독해가 해석이 잘 되지는 또 않아요. 약간 종합예술적인 게 필요해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다라는 거. 여기 있지만 그래서 5과목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요거 2개는 꾸준히 여기는 하나씩 정복해 나가는 게 일반적인 학생들의 공부법이라는 걸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이제 영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영어는 학생들이 말하는 건 이제 당락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과목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일단 어렵고 그렇죠? 그 다음에 가장 학습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다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다른 과목처럼 그냥 이 분야만 딱 외우면 점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약간 유기적으로 어휘, 구문, 문법, 독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과목이다 보니까 바로 초반에 열심히 한다 그래서 점수화가 되지 않는 그래서 어려운 과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고요. 이거 좀 더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영역별로 밸런스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이건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현장 학생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인터넷을 보시는 분들은 난 여기서 잠깐 끊고요. 여러분들이 그 공무원 기출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작년 거 뭐 국가직 지방직. 저는 2020년도 국가직 지방직하고요. 한 2018년도 국가직 지방직을 좀 풀어보셨으면 좋겠거든요. 물론 문제 푸는 게 짜증나죠. 일단 점수도 안 나오고 개떡 같죠. 근데 아니면 이제 그냥 국가직 뭐 2021년이죠. 2020년 국가직 알겠죠? 그럼 뭐 2018년 뭐 지방직 요렇게만이라도 진짜 나는 그것도 싫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기출들을 한번 눈으로만이라도 그냥 훑어보세요. 훑어만 봐도 대충 이렇게 달라졌네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인터넷 보시는 분들 나는 요 고민 꼭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문제를 풀어봐도 되고요. 풀기 싫으신 분은 이것만 해주실래요? 그러면 1번부터 20번까지 모르는 어휘들을 체크 좀 해보세요. 알겠어요? 모르는 어휘들만 좀 체크를 해보세요. 알겠죠? 그런 다음에 가장 아까도 말했죠. 이거라니까 진짜는 요 20문제를 내가 맞추려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를 먼저 고민하시고 그리고 난 요걸 좀 내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래야 이제 고민해보고 나서 내가 가이드를 주는 거랑 아무 고민 없이 내가 가이드를 주는 거랑은 조금 다르거든요. 현장 학생들은 안 되니까 인터넷 보시는 분들은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저는 갑니다. 자, 먼저 영어는요.
독해가 10문제예요. 그렇죠? 문법이 4문제입니다. 어휘가 2문제고요. 이디엄이 2문제고요. 생활영어가 2문제예요. 물론 여기는 약간씩 바뀌어요. 알겠죠? 어쩔 때는 뭐 이디엄이 하나 나오고 할 때도 있고요. 문법이 3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큰 틀은 변하지는 않아요. 근데 잘 보시면 이 10문제를 잘 놓고 봤을 때요. 이거는 사실 암기형이죠. 달달달달달 외우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여기는 이제 수능형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는 이해되시죠? 달달달달달 외워서 되는 분야가 아니죠, 여기는. 그래서 솔직히 영어 베이스가 아예 없는 사람들도요. 1년, 2년 열심히 공부하면 여기는 맞춰요. 반대로 여기를 틀리시는 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친구는 합격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왜? 공부를 안 했다는 소리죠. 그렇잖아. 여기는 공부만 하면 맞출 수 있는 부분이에요. 달달달 외우면 되니까. 그렇죠? 여기가 문제죠. 오케이.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약간 여기 이야기했던 거는 영역별 밸런스가 중요하다라는 거는 암기형과 수능 나눠지거든요. 여기서 그러니까 달달달달달 외워서만 되는 것도 아니고요. 반대로 근다기서 요것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해되세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굉장히 상담을 많이 한다고. 근데 제가 상담하면서 정말 놀라는 건 뭐냐면요. 생각보다 학생들이 어휘를 안 외운다는 거. 정말이요. 정말 어휘 안 외웁니다, 여러분들. 나는 무슨 배짱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게 없으세요. 요것만 하나 더 이야기할게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가장 큰 문제점, 기준이 없어요. 아까 제가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의지보다 환경이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항상 뭘 찾냐면 케이스를 찾아요. 하긴 뭐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도 예를 들면 저는 항상 내가 바쁘다는 이유로 전 영화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요것만 하나 간단하게. 영화를 정말 좋아해요. 근데 바쁘니까 영화를 못 보는 거야. 그래서 항상 와이프한테 나 영화 보고 싶은데 진짜 영화를 못 보네 이랬거든요. 나하는 선생님이 야 영화를 왜 못 봐 임마. 심야 영화 보면 되잖아. 아 별론가요? 근데 나는 진짜 그게 큰 깨달음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심야 영화를 보면 되지. 무슨 말이냐 그 사람은 심야 영화를 봐요. 나는 심야 영화가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심야 영화를 왜 보고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내 주위에 심야 영화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 심야 영화를 볼 수 있구나.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런 게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 어휘를 내가 몇 번 봐야 될지를 몰라.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어휘를 한 3번 봐.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어휘가 안 외워져요. 미치겠어요. 뭘 미쳐 다 그러는데.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제 어휘책으로 봤을 때 보카이스님 있죠. 뭐 보카베이직도 있고 조금 이거 나중에 설명드립니다. 보카이스님을 놓고 보카이스는 굉장히 두꺼운 책이잖아요. 근데 일단 그냥 제 보카이스 말고도 공무원 어휘들 따져볼게요. 3회독하고 그거 암기 돼요? 그 천재예요. 1회독은 아예 기억도 안 나고요. 3회독에서 4회독 정도 보면 아이씨 이거 내가 봤는데 뜻이 기억 안 나요. 알겠죠? 어느 정도는 봐야 돼요? 10회독 이상은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기준이 없어. 옆에서 만약에 나랑 친한 이놈이 둘이 친구야. 이 친구가 야 어휘는 자식아 나 임마 나 10회독 이상 했어. 아 그래? 이게 돼. 그럼 이 친구는 어째? 10회독을 봐요. 무슨 말 이해되죠? 근데 이런 친구들이 여러분 보면 주변에 없어. 무슨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어. 내가 어느 정도를 해야 되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맨날 한두 번 보고 안 돼요. 안 돼. 원래 안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항상 말하지만 주변에 좀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게 없으신 분들은 저한테 상담을 하시면 된다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된다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예 나중에 제가 복수법까지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아예 픽스를 시켜버렸어요. 일단 보카리스는 몇 번, 몇 회독, 구문은 몇 회독. 아예 제가 나중에 그것들 나눠드립니다. 알겠죠? 어쨌든 이렇다는 거예요. 좀 이야기 길어졌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영어 공문 영어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잠깐 보실 게 이게 중요해요. 제가 가장 영어에서 중시하는 게 뭐냐면 어휘하고 구문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뭐 해보라 그랬죠? 시험지에서 어휘 체크해보라 그랬죠? 어휘 체크해보라 그랬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한 문제, 독해에서 한 문제 모르는 어휘가 한 4개 정도 나와. 그럼 맞힐 수 있겠어요? 나는 거의 못 맞힌다고 봅니다.
무슨 말 이해되세요? 아니 한 지문에 모르는 어휘가 4개 정도가 나와. 물론 맞힐 수 있죠. 맞히도록 제가 가르치는 드려요. 근데 기본적으로 모르는 어휘가 4개 이상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맞춥니까? 해석이 안 되지. 제 말 이해되세요? 근데 해보시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모르는 어휘 4개 이상 나와요. 이해되세요? 그럼 못 맞히는 거야. 알겠죠? 두 번째, 요거. 자, 방금 우리가 말했던 부분에는 구문이라는 문제는 없죠? 없잖아요. 근데요, 구문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 14문제가 구문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안 풀어보니까 이게 서로 교감을 못해요. 나중에 여러분들 문법 내 문제, 이거 문법 내 문제 맞추는 사람들 별로 없거든요. 많지 않거든요. 학생들이 착각을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문법을 한 5회독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 커뮤니티 뒤져보면 이런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저 문법은 풀면 틀려요. 해설을 보면 알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다시 잡아보세요. 문법을 내가 틀렸어. 해설을 봤더니 알아. 됐어요?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이거 문법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해결법. 문법 책을 달달달달 계속 봐야 됩니까? 아니 잘 생각해 보세요. 문법 틀렸죠? 해설을 보니까 내가 아는 문법이라고. 그거 아는 거지 왜 모르는 거야? 아는 문법이지. 문법을 알아. 적용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문법 개념을 모르는 게 아니라고. 이건 구문입니다. 그래서 문법을 알아. 근데 틀려. 그 적용의 문제지. 문법 자체를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아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런데 문법책을 계속 들들들들 본다 그래서 그거 맞추냐고 못 맞히지. 이미 나는 개념은 아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럼 그건 뭐냐? 두 가지 문제. 하나는 나중에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는 구문이에요. 문장 구조가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문법도 은근히 뭐가 강해야 되냐면 구문이 강해야 문법이 풀려요. 얘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이제 보세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여기 이제 독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구문은 우리 시험에 없는 영역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 구문 공부를 안 하세요. 그래서 우리 지금 첫 수업이 뭐예요? 우리는 구문입니다. 구문 언제 하셔야 돼요? 초반에 종복을 하셔야 돼요. 어휘 구문은 초반에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실력은 12월까지 결정되고요. 점수는 12월 이후에 결정되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되세요? 7, 8, 9, 10월에 점수 신경 쓰면 100% 망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그 합격생들이 맨날 하는 말 뭐요? 하루에 10문제씩 문제 풀면 도움된다고 그러죠. 그건 합격생의 이야기예요. 합격생이란 건 뭐냐면요. 어느 정도 영어 실력이 돼 있는 친구들이에요. 이해되세요? 이 기본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10문제를 푸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엄청난 문제예요. 물론 영어 나는 하루에 10시간씩 해. 어휘 구문을 하루에 그래서 8시간씩 해. 하루에 2시간 정도 10문제 이건 괜찮아.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근데 막 이 점수의 초반부터 기본 실력은 없으면서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실력을 쌓지 않고 점수에 연연하는 친구들이 꼭 문제 풀고 이런 짓 한다고. 망하는 징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학생들한테 이야기하지만 70점이 넘어가지 않으면 제발 좀 이거부터 해라. 알겠죠?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는 건 딱 이거 하나예요. 어휘 구문 좀 제발 열심히 하시라고. 알겠어요? 그래서 명심하세요. 실력은 12월 이전까지 결정되는 거고요. 점수는 12월 이후에 결정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뭐 구문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더 이건 OT에서 가서 할게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뭘 해야 돼요? 어휘와 구문. 이거는 아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20문제를 놓고 내가 이걸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지를 따져보면 답은 나와요. 이거라는 거. 알겠습니까? 일단 생각해보세요. 영어의 기본은 어휘는 중요한 건 알겠죠. 어휘 중요한 건 알겠죠. 생각보다 구문 중요한 걸 모르세요. 근데 생각해보라고. 독해 문제 10문제를 푸는데 단어로 여러분들 되게 소설 쓰시는 분들 많잖아요. 단어로 소설 쓰는 거의 문제점이 뭡니까? 영어 독해가 쉬우면 맞춰요. 어려우면 틀리죠. 그런 친구들은 뭐야? 이 점수폭이 커요. 알겠어요? 8, 90, 80점 맞았다가 막 50점 맞았다는 친구들이 있어요. 되게 다 이런 친구들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그런 친구들은 어느 이상 점수가 올라가기가 힘듭니다. 그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 여러분들 지금 현장 학생 지금 5월이야.
그렇죠? 우리가 지방직이 지금 그러니까 국가직이 보통 5월, 4월이잖아요. 무려 1년 정도가 남았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알겠습니까? 그래서 1년 동안에 6개월 정도 실력 쌓는 게 뭐 그게 그렇게 힘들어? 급하지 말라고. 알겠죠? 자, 어쨌든 그렇고요. 자,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하는 또.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한번 예전 시험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또 하나 문제점이 뭐냐면 저는 그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니고요. 교수님들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공부 한 10년 정도 됐는데 내가 답답한 게 뭐냐면 생각보다 구문을 강조하는 선생님들이 없어요. 왜 공무원에서는 구문을 강조하지 않는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요때를 놓고 볼게요. 요때는 10년 전이라고 치죠. 10년 전에는요, 여러분들 되게 학생 점수가 몇 점이야? 그럼 80점이요. 그러면 이 친구는 뻔해요. 일단 독해 열 문제는 다 맞춰요. 옛날 시험입니다. 10년 전이. 알겠어요? 독해 열 문제는 다 맞춰요. 왜? 엄청 쉬웠어요. 독해가. 그러면 옛날에는 난이도를 어디서 조정했느냐? 어휘, 문법이요. 아까 어휘는 뭐라 그랬죠? 암기형이라 그랬죠. 달달달달도 외우시면 돼요. 구문하고 아무 관련이 없죠. 이해돼요? 문법도 뭐가 나왔냐면 문법 이런 거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홈워크가 셀 수 있냐 없냐. 홈워크에 S를 줘.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이런 거는 구문하고 관련 없죠. 문장 구조랑 관련 없죠. 그냥 단어죠. 제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예요? 달달달달달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문법이 범위가 엄청 넓었어요. 저도 보면서 이런 문법 있어? 할 정도의 어이없는 문법들까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10년 전에는 구문이 필요가 없는 거야. 독해는 엄청 쉬워. 이해되죠? 문법은 그냥 단편적인 문법들을 물어. 어휘는 진짜 어려운 어휘를 물으니까 구문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시험이 바뀌었죠. 독해 열 문제가 달라지진 않았지만 지금은 보시면 80점이면 일단 평균적으로 독해가 2개 이상 나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다시 말하면 독해 난이도가 올라갔어요. 문법도 작년은 약간 좀 구문적인 요소보다는 어휘적인 요소를 많이 물었는데 그 전년도 2019년도, 2018년도는 구문적인 걸 많이 물어요. 구문적인 게 뭔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문법에서 간단히. 뭔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그 다음 또 하나 잘 봐보세요. 지문이 길어져요. 지금 요 앞에도 있어야 되는데 요 앞에는 이게 뭐냐면 한 지문의 평균 단어 수예요. 그럼 옛날에는 보통 얼마였냐면 요 위에는 막 110개였어요. 평균적으로. 이해되셨죠? 지금은 보통 얼마예요? 가장 많을 때가 160, 148. 그러면 110개일 때랑 따져보면요. 같은 독해가 10문제여도 요 기준으로 따지면 지금은 10문제가 아니라 10서너 문제라는 소리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죠? 시간에 대한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들 이것도 신경 쓰셔야 돼요. 내가 저만큼 영어에서 시간 배분에 신경 쓰시는 분도 없는데 여러분들 영어 점수도 중요한데요. 영어는 내가 몇 분 안에 풀었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봐볼게요. 국어, 영어, 한국사, 뭐 행정학, 행정법이라고 칩시다. 영어 몇 분에 풀죠? 보통 몇 분 정도에 풀으라고 하죠? 네, 30분. 아이고, 여기구나. 이거 분필 이거 하지 말라니까. 영어 30분 정도 맞죠?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요. 영어 30분 안에 풀기 진짜 어려워요. 어려워요. 30분 풀어보세요. 여러분들 아마 40분이 뭐 한 50분 걸릴걸? 어려워요. 그럼 자 30분이라고 칩시다. 국어는요? 여러분들 몇 분 정도? 10분이요? 15분이요? 지금 여러분들 국어 지문 굉장히 길어진 거 모르세요? 국어 20분 이상 걸려요. 알겠죠? 그러면 자 여기 어디 얼마? 사실 이렇게도 안 되죠. 그냥 마킹하는 시간이 5분 갖고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5분이라고 그냥 칠게요. 이해되세요? 자, 근데 여기가 만약에 40분이야. 그럼 여기를 줄이는 수밖에 없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줄이는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단순히 나 영어가 90이야.
난 영어 70이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분의 몇 점이냐까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시간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고. 근데 안 그러지? 어느 누구도 저는 몇 분 안에 영어를 풀어야 하는 말은 없죠. 그냥 난 영어가 몇 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옆에서 누구 거 들었어요? 또 이렇게 되고. 그잖아. 아니 같은 80점인데 40분 걸려서 80점, 30분 걸려서 80점은 다르지.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시 문제를 기출을 풀어보세요. 물론 지금은 실력이 없으니까 물론 40분, 50분 걸릴 거야. 어느 정도 시간에 도달했을 때, 어느 정도 실력이 도달했을 때 문제 풀어보세요. 30분 안에 못 풀어요, 생각보다. 물론 기출은 풉니다. 왜? 어디선가 본 듯한 문제니까. 우리 국문에도 이것도 지금 보면 우리 안에 기출들, 지문들이 들어있거든요. 뭔 이해됩니까? 기출을 모의고사 형태로 풀면 문제점이 그거예요. 생각보다 쉬워요. 어디선가 봤으니까. 시간이 빨라져요. 점수가 자기 실력보다 높아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거는 좀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게 오히려 뭘 풀어보는 게 좋냐면 동영들. 제 동영이나 뭐 다른 교수님 동영들. 풀어보면 30분 안에 시간 풀기 어렵고요. 그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되는 건 뭐예요? 다시 시간을 줄이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해 보셔야 되겠죠. 물론 제가 답은 나중에 드립니다만 가이드는. 자꾸 여러분들 스스로 고민하고 답 찾아보고 저랑 맞춰보고 그러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일단 하나만 이야기하면 국문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빨라질 거 아닙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말했지만 문법도 그렇다니까요. 문법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문제를 어느 정도 문법을 2, 3회독 하잖아요. 요즘은 문법이 이상한 문법이 안 나와요, 여러분들. 뻔한 문법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최소한 영어를 80점에서 90점을 맞으려면 문법 내 문제는 반드시 맞춰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요.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문법은 어느 정도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문법은 진짜 내 문제를 다 맞추셔야 돼요. 그래야 일단 90점이라고 합시다. 독해 10문제 중에 꼭 하나는 최소한 한두 개는 어려운 거 나와요. 그럼 어쩔 수 없이 틀려야지 뭐. 어휘 이디엄이요. 저의 보카이스림이랑 이디엄 보면 알겠지만 제가 적중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진짜로 이건 자랑이 아니라 역대급으로 높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도 자신 있게 야 보카이스림하고 이디엄 칠판에서 다 나와 라고 말은 못해요. 뭔 이해 됐죠? 그러면 하나 정도는 어휘 이디엄에서 틀릴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90점이야. 근데 문법에서 한두 개 나가는 순간 90점 맞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문법은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면 진짜로 그 폭을 줄일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러려면 문법도 뭐가 돼야 돼요? 먼저 구문이 어느 정도는 돼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이제 가볼게요. 이것도 보면 돼. 옛날에 지방직은 봐봐. 요랬단 말이야. 지금 요렇잖아요. 이렇게 시험이 지금 약간 영어가 어떤 식으로 가고 있냐면 수능화 되어 가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 기존에도 뭡니까? 선택 과목들이 왜 들어왔죠? 수능화 되어 가면서 선택 과목이 들어온 거예요. 왜? 워낙 우리나라 입시 제도가 문제가 되니까 야, 꼭 대학 가야 되냐? 그냥 바로 공무원 하면 안 될까? 해서 수능 시험이 공무원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영어도 그러면서 약간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독해가 강조되는 게 영어가 맞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문법 그잖아. 물론 이게 공무원 시험이라는 건 여러분들을 떨어뜨리고 합격시키고를 하기 위한 목적이다 보니까 이제 문법도 넣고 뭐 또 넣고 해서 가는 거지만 사실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면 영어는 독해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독해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건 알아두셔야 되고요. 알겠습니까? 올해는 영어가 보면 독해가 좀 쉬웠어요. 작년에도 좀 쉬웠고.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엄청 쉽지는 않아요. 근데 19년 18년, 17년 이때 독해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사실은. 한번 풀어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어쨌든 그렇고요. 자, 이건 먼저 구문 분석이 가능해야 문법에서 풀 수 있다는 거 잠깐 보여드리고 특히 단락형. 이것도 달라진 거예요. 이런 건 뭐냐면 이런 건 이제 문장형이라고 하고요. 이런 걸 단락형이라고 해요. 그럼 이거랑 얘의 차이는 뭐냐? 얘는 일단 문장이 짧아요. 그렇죠? 얘는요. 단락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 좀 짧습니다만 이거 같은 경우는 길죠. 지금 보시면 봐봐.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야? 여기까지 간 문장이네. 그러니까 뭔 말이야 이거는? 구문 능력이 필요하겠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얘를 더 쉬워해요. 그런데 왜? 얘는 포인트가 딱딱 있죠. 근데 문장은 길어요. 그러니까 구문 능력이 없으면 여기가 구문이 약한 학생은 어렵죠. 반대로 여기는
엄청난 구문 능력이 필요하진 않죠. 근데 여기를 더 어려워해요. 왜? 여기 밑줄이 안 쳐져 있잖아. 그래서 여기는 문법이 또 하나 전략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구문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잠깐 하나 보시면 여러분들이 문법을 조금 공부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뭐 이게 since 나오면 시제 묻지 이런 건 되게 알아요. 알겠죠? 이런 건 단편적인 문법 지식이에요. 알겠죠? 여기는 뭐 특별한 여기 뭐 소대 구문이구나 정도 이런 것들은 단편적인 문법 지식이에요. 근데 뭐가 구문이 약한 사람 친구들이 뭐가 안 보이냐면요. 은근히 얘가 안 보여. where 다음에 예를 들어서 주어 동사가 도치됐죠. 원래는 원래대로는 이걸 간접음리라 그래서 주어 동사 우선이 나와야 되거든요. 알겠죠? 그래도 구문이 약한 친구들이 이런 걸 놓쳐요. 물론 이건 구문치고는 이것도 쉬운 구문입니다만은 어쨌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런 거는 그냥 보이잖아. since라는 단어니까. 아까 homework. 그죠? homework는 셀 수 없는 명사 homework가 나오면 이건 딱 보이잖아. homework, HOME 보이니까. SINC가 보이니까. 이건 단어가 아니잖아요. 문장이 도치되는 거니까. 이런 게 이제 구문적인 요소가 약한 친구들이 이런 걸 못 잡아내는 거야. 예를 들면. 근데 사실은 2021년은 아까도 말했지만 약간 구문적인 요소보다는 단편적인 문법 지식을 좀 많이 물었고요. 근데 최근 걸 넣으려고 이건 넣었는데 2020년, 2019년만 해도 굉장히 구문적인 요소가 강한 문제들이 많았어요. 나중에 제가 문법 할 때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건 뭐냐? 제발 좀 초반에는 영어는 일단 어휘 구문이 돼야 된다는 거. 그러면 그 다음은 뻗어나기가 너무 쉬워요. 됐고요. 됐죠? 그래서 그 이야기입니다. 탄탄한 구문 능력은 독해뿐만 아니라 문법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필수다고요. 자, 이제 분야별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먼저 어휘 중요하다 그랬죠. 어휘. 제가 원래 이거는 이 사례는 제가 버카 베이직 할 때 하려고 그랬는데 한 2주 전에 고창이 전북인가? 전북 고창이죠. 맞아요? 전북 고창에서 이제 우리 연구소에 상담 받고 싶다고 고창에서 올라온대요. 원래 그날 약속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데 상담을 길게 못 하는데 했더니 이 친구가 기차표까지 바꿔서 그 다음날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 끝나고 그 친구랑 한 1시간 정도 상담을 했는데 경찰 준비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항상 상담할 때 뭘 해오라 그러냐면 기출에다가 뭐 아무거나 동영해도 되고 기출해도 되고 아까 말했지만 모르는 어휘들 체크해오라 그러거든요. 꼭 모르는 어휘 체크해오고 채점 메우고 그럼 해석 안 되는 것들 문장 좀 체크해오고 알겠죠? 근데 그 친구가 운동하는 친구였어요. 운동하다가 뭐 부상을 당했나 봐. 그래서 2년 동안을 공무원을 준비했는데 영어 때문에 영어 과락이 나서 실패했대요. 막 울더라고. 오면 웁니다. 제발 제 앞에서 울지 마세요. 저 힘들어요. 알겠죠? 근데 어쨌든 그 친구 딱 시험지 보는 그냥 전 워낙 상담을 많이 받으니까 딱 보는 순간 알아요. 딱 보는 순간 합니다. 그 친구들의 문제점이 뭐냐? 뻔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냐면 물어봐요. 그럼 2년 동안 어디서 공부했어요? 무슨 학원이요? 그래. 그럼 어휘는 항상 맨 먼저 시작이 어휘입니다. 어휘는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그럼 학원에서 나눠주는 어휘를 공부했고요. 아니면 뭐 선생님 복화 있으면 받고요.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이동규 선생님 뭐 받고요. 뭐 이렇게 해요. 여기도 지금 많아. 지금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영어가 40점이라고 칠게요. 40점. 응? 그러면 이제 저로 따지면 복화 익스림. 아니면 이제 딱 가서 서점 가면 공무원 어휘 책들 있죠. 여러분 복화 익스림이 어떤 책인지 아세요? 서점에 나와 있는 공무원 이 책이 뭔지 아세요? 얘는 아까 우리 어휘 뭐요? 2문제 나온다 그랬죠. 여러분들 어휘 2문제에 나오는 어휘는 상당히 수준이 있는 어휘들을 많이 내요. 오케이? 그 어휘를 커버하는 게 이거예요. 독해 10문제와 관련된 어휘는 정확하게 말하면 아니라고. 그 친구가 체크한 단어를 딱 보는 순간 한 게 뭐냐? 많습니다. 중학교 어휘가 안 돼 있는 거야. 미쳐. 이 친구는 뻔해. 요거 했다고. 요걸 달달달달 외우면 뭐가 부족하죠? 중3, 고1 수준의 단어가 부족한 거야. 제 말 이해되세요? 미친다. 아까 말했죠. 1, 2년 호송세월 하는 사람들의 90%는 다 그런 친구들이에요. 그렇잖아. 딱 오면 뻔하잖아. 그렇잖아.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으면 오면 어째요? 어휘 공부를 해야지. 그럼 서점 가면 뭘 삽니까? 중학교 안 사잖아. 수능과 안 사잖아요.
뭘 사는 거야? 이게 공무원 오일안에 사서 달달달달 외우죠. 근데 사실은 이런 능력 있는 사람, 이게 왜 문제지? 어휘만 체크해봐도 느낌 오거든요. 뭔 말인지 이해되죠? 많아요, 여기도 지금. 그렇게 공부하실 분들 많다고. 이해되세요? 여러분 수준을 자, 아까도 말했죠. 사실 60점 미만은요, 일단 고1, 2 수준의 어휘가 안 돼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해되죠? 거기서부터 빵꾸가 나는데, 이거 100번 보면 뭐하냐고. 그래서 그 전 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면 복합 베이직. 이게 여기 있죠. 독해용 기본 어휘. 중고교 수준. 여기 또 뭐가 빠져 있죠, 그러면? 중학교 수준의 어휘가 빠져 있어요. 있잖아요. 여기도 한 20, 30점 미만이신 분들 있죠. 그래서 요 앞에 여기는 없지만 뭐가 있냐면 저는 복화도 있어요. 그건 이제 메인 교재가 아니어서 여기서는 안 넣습니다만. 그 중학교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40점 이런 친구들의 또 하나 문제점이 뭐냐면요. 조금만 파생어적으로 나와버리면 못 잡아내요. 예를 들어서 이 단어는 알거든? 이렇게 나오면 몰라요. 여기도 많잖아요, 지금. ABL이지, 여섯 끊어지고, 요거, 잠깐, 요거 좀 비슷하네. 이 훈련이 돼야 되거든요. 이해되세요? 이거는 이 단어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내가 볼 때 한 60점 미만 학생들은 모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해되시죠? 굉장히. 그러니까 단어를 외워도 약간 형태가 바뀌어버리면 이제 못 잡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딱 보면 어휘 체크 딱 하면 나와요. 이해되세요? 그럼 그게 안 되는데 뭐 한다고 되겠냐고. 안 되지.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지만 어휘는 이제 여러분들 아는가 복화는 그거는 이제 저는 인강은 없어요. 그냥 유튜브에다가 무료로 올려놓은 거 있어요. 그 복화 중학교. 요거는 복합이. 요거는 이제 한 60점 미만 학생들부터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알겠습니까? 공부법은 이제 나중에 그건 자세하게 아까도 이야기했죠. 어떻게 공부할지는 내가 나중에 정리해서 드린다고. 여기 있나? 여기 없지. 우리 책 없지. 나중에 드립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 자, 이제 잘 보세요, 이거.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여기 현장 학생들 어디 들어가면 요거 들어가요. 알겠습니까? 여기 들어가요. 근데 요거는 아까도 기본 강좌입니다. 근데 똑같죠? 내가 공무원 와가지고 공부를 이렇게 여러분들 강의를 하면서 내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진짜로 여러분들의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 다시 말하면 중학교 수준부터 대학교 수준까지 이렇게 넓어요. 이해되죠? 근데 내가 더 놀란 건 뭐냐? 모든 교수님들인데 커리큘럼은 똑같아. 그거 난 너무 놀랐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옛날에 이런 강좌가 없었어요. 이거 제가 만든 겁니다. 제가 시작한 겁니다. 이런 강좌 없었어요. 알겠죠? 이건 뭔지 알겠죠? 그러면이 요거는 이제 중-고1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기초적인. 그러니까 요거는 그럼 만약에 우리는 지금 어디 들어가죠? 현장 학생 여기 들어갑니다.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지금 3, 40점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인강으로 듣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단과에 있는데 여러분 지금 단과는 안 되니까 그냥 인강을 여러분들 어쨌든 패스 사실 거잖아. 알겠습니까? 저 강의 파는 거 아니야. 알겠죠? 됐죠? 넘어갑니다. 이렇게 시작을 먼저 하시고요. 넘겨서 내가 넘겨야지 참. 자, 그러고 나서 이겁니다. 이제 보세요. 어휘 구문을 좀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문법을 가더라도 가세요. 알겠어요? 문법부터 가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물론. 근데 아주 기초적인 나는 문법도 몰라. 그게 얘예요. 요거보다 더 기초적인 문법이 있어요. 진짜 이건 중학교 영문법도 이거는 제가 원래 이것도 똑같거든요. 중학영문법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렸는데 무료로 올해는 그거를 교재랑 해서 인강을 찍을 거니까 알겠습니까? 나는 굳이 그럼 유튜브 작년 거 재작년 거 보시면 되고 그럼 그 교재 아니면 프린터 하면 돼요. 교재는 똑같은데 그걸 그냥 프린트를 교재화 시켰어. 올해부터는 워낙 또 학생들이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해되셨어요?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됐죠? 이제 좀 수준별로 가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참고로 요거 있는데 시간을 줄이는 게 생각보다 독해일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어휘랑 문법이에요. 알겠죠? 왜냐? 어휘는 어떻게 되죠? 낮게 대화가 돼야 되는데 풀어봤어야지. 어휘는요, 내가 확실하게 되게 어휘는 비슷한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완벽하면 어떻게 되죠? 이거 답 3번이네가 되죠. 완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읽어야 되죠. 시간이 걸려요.
이해되죠? 문법도 생각보다 차이가 커요. 문법을 1분 안에 푸는 친구들, 3분 걸리는 친구들 커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은근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독해는 나중에 설명드립니다만 생각보다 시간 줄이기가 쉽지 않아요. 알겠죠? 그건 구문 가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이디엄하고 생활영어는 좀 뒤늦게 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잠깐 보시면 볼게요.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어휘, 그러니까 투출액으로 좀 가셔야 돼요. 공부는 먼저 어휘, 알겠어요? 그 다음에 구문. 완성이 되면 뭐 문법을 먼저 가든 독해를 먼저 가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워낙 여러분들이 문법에 대한 이 압박감이 있더라고. 그래서 뭐 문법, 독해 이렇게 가시는 게 맞아요. 어휘가 다 끝나고 납니다. 이디엄 생활영어는 이디엄 생활영어는 저는 개인적으로 한 11월, 12월부터 들어가도 전혀 상관은 없어요. 일단 중요한 건 얘들이니까. 알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실전적으로 적용 훈련을 해보시는 게 천재 시리즈예요. 오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뭐 동영이고, 동영이야 뭐 워낙 제가 유명하니까 아직 안 들어보셔서 나중에 하다 보면 이제 듣게 될 거예요. 아, 심우철 동영 좋다는 건 아실 거니까 그건 뭐 나중에 이야기하고요. 됐죠? 그래서 이제 잠깐 모의고사를 왜 공부해야 되는지는 이건 아직 여러분들에게 해당하는 건 아니니까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초반이니까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여기 다시 한 번이 수많은 공시생들이 영어 학습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영어의 기본은 문법이다? 절대로 아닙니다. 알겠죠? 뭐라고요? 어휘와 구문입니다. 근데 그 어휘와 구문은 언제 여러분들이 정복을 해야 돼요? 지금 하셔야 돼요. 제발 7, 8, 9, 10월에 끝내세요. 여러분들 5월이고 인강 학생들은 되게 7월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7, 8, 9, 10월 4개월 동안에 아까 어휘는 복화 익스트림은 물론 이게 다르지 사람마다. 알겠죠? 나는 30점대다 그럼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복화. 나는 한 50점대 그럼 복화 베이직. 나는 그래도 영한 80점 나와 복화 익스트림. 그죠? 다른 거야. 아까도 말했죠. 초반에 이야기했죠. 내 상황과 다른 거야. 지금 80점인 친구랑 지금 30점인 친구는 달라야죠. 30점 친구는 영어에 훨씬 더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야지 당연히.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7, 8, 9, 10월까지 해서 복화 익스트림 3회독에서 5회독까지는 끝내셔야 돼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최소한 합격영어 구문. 알겠습니까? 합격영어 구문. 요거 한 2, 3회독까지는 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구문 천재까지는 끝내야 돼요. 나중에 이건 이야기할게요. 어쨌든 됐죠? 그 다음에 요거 약간 어휘는 공무원 어휘 전용 교재만 보는 게 아니라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자기 수준에 따라서는 중학교 어휘부터 봐야 되고. 알겠습니까? 특히 수준이 낮을수록 파생어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파생을 막 달달달 외울 필요 없는 그냥 단어 나오면 그래서 저의 교재는 단어의 파생어들이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자꾸 눈여겨보다 보면 그 어떤 흐름들이 원칙들이 보여요. 하프 이거. 요거 하나만 간단히 이야기를 할게요. 봐보시라고. 미치겠어. 자, 영어가 3, 40점인 친구가 자, 하프를 푼다고 합시다. 10문제 푸는데 얼마 걸릴까요? 3, 40점인 친구가 30분은 걸릴걸? 그쵸?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복습을 해요. 그쵸? 복습을 하는데 1시간이 뭐야? 거의 2시간 걸릴걸? 여러분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남아돌면 하라고. 하지 마라가 아니야. 또 하나, 난 7, 80점이야. 해야지. 내가 말하는 건 뭐냐면 왜 3, 40점대가 하프를 하고 있냐고. 물론 저도 하프합니다. 올해부터. 알겠죠? 하도 이제 반대로 이제 제 학생들이 좀 선생님 하프 좀 만들어 주세요 해서 올해부터 하프를 시작을 합니다. 저도. 원래 저는 하프 안 했거든요. 왜냐면 왜 실력을 쌓을 시간에 하프를 하자 그랬는데 워낙 이제 저도 이제 학생들한테 인기가 좀 많이 있어가지고 많이 인기가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부터 7, 80점대 학생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하프는 정확히 7월이니 9월이니 어쨌든 7월 헷갈리네. 9월부터 들어갑니다. 하프는 7월은 안 할 거예요. 이거 닦는 거니까 알겠죠? 생각이 이게 맞냐고. 여러분 하나만 더 잠깐만 하나만 더. 요거 하나 빼먹었다. 자, 그럼 이제 만약에 여러분 아까 내가 1년 계획 세우라고 그랬죠. 계획을 어떻게 세울까요? 어떻게 세워야 되지? 영어에 대한 1년 계획을 세운다? 어떻게 세워야 될까?
자, 영어 계획을 세우는 거는요. 뭐 지금 여러분들이 5월이니까 5월 아니면 나는 이제 인강 듣는 학생들 7월이면 7월부터 세우는 게 아니고요. 내가 모의고사 풀이를 언제부터 들어갈까를 결정을 하세요. 그럼 학생 괜찮아. 이건 뭐 다 정답이 있는 건 아니까. 만약에 내가 자 국가직 4월을 대비한다고 할 때 4월을 대비할게. 모의고사는 학생은 언제 정도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정답은 없어. 근데 학생 생각. 그냥 뭐 생각. 1월? 학생은. 답은 없어. 12월? 뭐 상관없어. 근데 생각해 보면 요걸 하기 전에 먼저 이것부터 가볼게요. 모의고사는 왜 해야 되지? 이것부터 가볼게요. 모의고사를 왜 해야 돼요? 화내는 거 아니라고. 진짜 나는 좀 여러분들이니까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똑같죠? 항상 어떤 강의를 들을 때는 야 심우철 구문이 그렇게 좋대 해서 듣지 말고 구문을 내가 왜 해야 되지? 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라니까. 그래야 수업을 좀 더 재밌게 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남들이 하니까 하지 말고 하프는 왜 해야 되지? 독해 문제풀이는 왜 해야 되지? 그럼 가장 중요한 거 모의고사는 왜 해야 되냐고. 저는 두 가지라고 보거든요. 아이고 여기 하나는 맞아요. 실전 감각을 높이는 거. 또 하나는요. 맞아요. 잘 들어보세요. 모의고사를 풀면서 실력을 기를 생각하는 건 이건 100% 망하는 짓입니다. 실력은 이미 아까 제가 다시 한번 아까 제가 말했죠. 실력은 언제까지? 12월 전까지. 실력은 그 전에 하셔야 돼요. 뭔 이해돼요? 그 전에 끝내놔야 된다고. 모의고사라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뒤로 가면 갈수록요 많은 문제를 푸셔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들 가끔 보면 좀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은 아닌데 전 수능도 가르쳤거든요. 수능을 가르치다 보면 진짜로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얘가 나보다 실력은 없지만 점수가 나보다 높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 드는 학생들이 있어요. 저라 그래서 다 맞추진 않아요. 왜냐하면 언어적인 게 있거든 영어가. 뭔 말인지 이해돼요? 저는 실력은 뛰어날 수 있지만 사실 저도 언어적인 거에서 삐끗할 때가 있거든요. 독해가. 근데 진짜 뛰어난 애들이 있어요. 나는 사실 문제를 많이 풀지는 않잖아요. 그냥 수업 준비하기 위해서 문제를 보는 거지. 근데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 공부 잘하는 애들은 매일 하루에 20문제씩 30문제씩 푸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 친구들의 문제 푸는 감은 나보다 훨씬 뛰어나죠.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들 시험장에 들어갈 때 영어는 어쨌든 간에 언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째 문제풀이에 대한 감이 극대화됐을 때 시험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맨날 뭐 우리 나중에 뭐 1일 1모 스파르타 클래스 1일 1모 프로젝트 하거든요. 하루에 한 회분 모의고사 풀기. 나중에 가면 아니요. 하루에 한 회분이 아니라 2회분 3회분도 풀 수 있어요. 잘 봐보세요. 모의고사 한 회분 푸는데 얼마 걸려야 되죠? 시간? 자, 이거 넘어가면 실력이 없는 거라니까. 이전에 실력을 안 쌓은 거야. 제 말이 되죠? 복습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 1시간이 걸리는 순간 이 친구는 실력이 없는 거예요. 실력을 안 쌓은 거야. 이미 내가 기본 개념이 다 돼 있는데. 제 말이 되세요? 사실은 복습은 한 30분에서 40분이면 끝나야 돼요. 그럼 1시간 10분이면 모의고사를 풀고 복습까지가 끝나는 거예요. 제 말이 되세요? 그럼 하루에 영어 1시간 하는 건 아니잖아. 2시간 반, 2시간 한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2회분을 하는 거예요. 한 달이면 몇 회분의 모의고사를 풀죠? 60회를 풀 수 있어요. 공무원에 60회분 모의고사 구하기 힘들어요. 유일하게 제가 가장 동력 많이 내거든요. 저도 30회 내요. 이해되세요? 그렇게 해서 풀고 가는 거야. 근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대부분의 학생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실력을 쌓아야 될 때 문제를 풀어요. 아까 제가 말했죠. 어휘 생각보다 4회독, 5회독까지 하고 간 사람 별로 없다고. 10회독 이상 해야 되는데. 그럼 그 친구들이 공부를 안 했냐? 했다니까. 뭘 했을까? 실력을 쌓아야 될 때 문제를 푼다고. 어이없는 거야.
그래서 항상 하는 겁니다. 왜 싸가지 없이 실력도 없는데 문제 푸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문제도 이해됩니까? 어느 정도 실력이 있어야 푸는 거예요. 근데 급하니까 문제를 풀어요. 물론 이제 실력 쌓는 것도 하겠지만 정작 자기가 실력이 부족한 걸 언제 하는 줄 아세요? 요때 알아요. 요때. 요때 가서 다시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이제 1, 2월 돼서 어휘 공부를 하고 있어요.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때려 죽여버리고 싶어요. 미안합니다. 이거 첫 편집. 왜냐면 진짜로 제가 부모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봐보세요. 진짜 제가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떨어졌어. 야, 너 왜 떨어졌냐? 선생님 공부를 안 했습니다. 이건 답이 있어요. 공부를 하면 돼요. 그렇잖아. 가장 답이 없는 친구가 뭔지 아세요? 공부를 했는데 떨어졌어.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공부를 했는데 떨어졌어. 이게 문제야. 그렇지 않겠어요? 이 친구는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뭐야? 또 해도 또 떨어지겠죠. 아까 말했지만 방향이 한국사나 행정학, 행정법은 생각보다 전략이 필요 없어요. 그냥 달달달 외우면 돼. 그렇죠? 영어는 안 그래. 근데 이렇게 제가 막 흥분하면서 목을 터져라 이야기를 해도요. 여러분 중에 반은 똑같은 짓을 또 하세요. 미쳐버리겠어 내가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나는 좀 나누자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12월 이전까지는 제발 점수 신경 쓰지 말라고. 알겠어요? 실력을 기르세요. 그게 급하면 최소한 10월까지만. 그래 내가 많이 양보할게. 알겠습니까? 10월에까지 해서 어휘 구문을 그냥 끝내세요. 문법, 영어에는 문법 독해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어휘 구문을 끝내세요. 좀 너무했다. 9월로 갈게요. 알겠어요? 어휘 구문부터 확실하게 끝내세요. 그럼 그 다음이 너무 쉬워진다고. 모의고사는 4월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풀어보는 거 좋아요. 왜냐면 내가 그 답이 없다는 게 1월부터 시작하면 뭐가 좋냐면 반대로 했는데 내가 생각하지 못한 약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2, 3월에 그걸 극복하면 모의고사 풀어가면서 극복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빨리 푼다고 나쁜 건 아닌데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거는 3월부터 들어가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야. 그렇잖아. 알겠어요? 3월부터만 들어가도요. 하루에 2회분씩 모의고사 풀면 거의 4월 물론 초긴 합니다만은 그냥 한 50이라고 치면 100회분이에요. 100회분 모의고사 100회분 없다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나는 이렇게 해야 되나 하면 제 거 작년 거 시즌 미리 사놓으세요. 그 품절되기 전에. 진짜로. 꼭 나중에 가서 꼭 또 그걸 찾더라고. 뭔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뭔 말인지 알겠어요? 100회분 모의고사 찾기 힘들다니까. 알겠어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근데 너무너무 제가 답답한 거는 실력을 쌓아야 될 때 문제를 풀고 이거. 알겠죠? 그러니까 하프를 풀지 마라가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것, 비판하는 건 뭐냐면 실력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왜 실력을 쌓는 공부는 안 하고 하프만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아까도 말했지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공무원 시험이 이러네. 요 문제를 잠깐만 여기서 점수를 얻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이 없으니까 이런 데 휩쓸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조금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상당히 그런 친구들 너무 많아. 내가 물어본다고. 많다니까 이런 친구들이. 그럼 말해요. 하면서 못 느꼈어요. 이게 도움이 전혀 안 된다는 걸 못 느꼈어요. 라고 하면 저도 풀면서 좀 그랬어요. 근데 왜 그렇게 했어요? 그럼 다 하는 말. 주변에서 하니까요. 이게 여러분들이 뭐가 있냐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이 달려 있으니까 이해해요. 알겠죠? 인생이 달려 있으니까 당연히 불안하다는 건 알겠어요. 그다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영어가 이미 80점, 70점, 80점, 90점이 나오는 친구들이 이미 어느 정도 영어 수준이 되기 때문에 이 자기만의 공부 이게 있어요. 가장 문제이신 분들이 30점, 40점, 50점인 친구들이 이 친구들은 영어가 궤도에 안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를 사실은 몰라요. 제 말 이해되죠? 그러니까 자꾸 주변 사람들의 말에 휩쓸려요. 알겠죠? 그러지 말라고 제가 좀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 붙잡고. 알겠습니까? 명심하세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먼저 영어의 기본, 어휘랑 구문이 돼야 된다는 거를 좀. 어휘 구문을 이때 1월, 2월 가서 하면 안 된다고. 제 꿈은 뭐냐? 이 구문 강좌 매출이 굉장히 높은데 이 구문이 7, 8월에 그냥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가 한 9월부터 아예 제로. 이거를 바래.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근데 구문이요, 문제가 12월, 1월, 2월에도 잘 팔립니다.
진짜로요. 그럼 1월, 2월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아이 그 친구는 이게 아니라 내년이겠죠? 아니야. 이 친구들이 뭐냐? 문제를 풀다 그때 가서 깨달아. 내가 해석 능력이 안 되네. 그럼 왜 1, 2월 가서 깨닫냐고. 알겠죠? 뭐만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문제를 아예 풀지 말아는 아니야. 처음 그러신 분들은 그냥 일주일에 내가 그냥 하프는 한 해분 정도 풀어보겠다. 괜찮아. 알겠죠? 그 감 유지라도 있고 나의 지금 현 상황이 어떤지 한 일주일에 한 해분에 모의고사를 푸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건 문제풀이에 너무 많은 집중을 하고 정작 실력을 안 쌓는 거는 잘못됐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됐죠? 끝! 자, 그럼 제가 커리큘럼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고 끝낼게요. 자, 저는 기본 강좌가 여기입니다. 합격 영어 시리즈예요. 뭐 알겠지만 구문, 문법, 독해. 근데 저는 문법이 약간 두 개입니다. 사실은 기본이. 하나는 이건 문법 기본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문풀전이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학생들한테 이게 신의 한 수라고 뭐 하는데 하여튼 저만의 문제를 맞추는 문법 풀이 전략이 있습니다. 이게 기본 개념입니다. 알겠죠? 여기 어휘는 따로 같고요. 알겠죠? 어휘는 따로고요. 그럼 그 위에는 뭐냐? 요거는 뭐냐?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가 이제 기본인데 요 수업을 듣기 아직 기본 실력이 안 돼 있는 친구들 위해서 생기초들. 알겠죠?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밑은 뭐냐? 이제 기본 개념을 배웠으면 요거를 뭘 해보셔야 되겠어요? 적용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게 천재 시리즈입니다. 구문 천재는 참고로 1000문장은 아니에요. 한 600문장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좀 수준이 있는 문장이에요. 이거는 문법은 1000문제고요. 독해 1000문제고요. 알겠습니까? 그러고 나면 이제 뭐 들어가야 돼요? 동영 들어가야 되겠죠. 동영 들어가 아까 동영 모의고사. 올해도 30회분이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거는 전혀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새로운 문제예요. 완전히. 알겠죠?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것만은 알고 가자는 약간 이건 특강 형태인데 여기서 이미 기본 개념은 했지만 또 동영 들어가기 전에 한 번 정도 기본 개념을 다시 한번 압축해서 정리해 볼까 해서 간단하게 정리하는 게 이만할이고 생각보다 깔끔하죠? 커리큘럼이.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가장 큰 메인은 얘죠. 얘. 하고 얘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얘는 이제 적용. 알겠습니까? 이렇게. 됐어요? 끝. 자, 그다음에 이제 저는 카페를 뭐 워낙 보시면 알겠죠. 공단기가 저를 전혀 밀어주질 않아요. 공단기 사이트 가보시면 저라는 선생님 있는지도 아마 여러분들 모르실 거예요. 워낙 뭐 어쨌든 저는 제 카페를 운영을 잘 하거든요. 가보시면 이제 합격 후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꼭 합격 후기 보면 뭐가 많냐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도 많은데요. 우리 연구소 직원들, 연구소분들, 조교분들 감사합니다라는 글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게 제 자부심인데 저희만큼 진짜로 연구소 직원들이 저희만큼 열심히 일하는 친구들 가끔은 내가 사장이 아니라 자기들이 사장 같아요. 진짜. 이것도요. 여러분들 이거 제 얼굴이잖아요. 내가 예전부터 야 우리 책에 내 얼굴 넣는 거 어때? 그랬더니 극도로 선생님 얼굴 올리는 순간 애들 토합니다. 매출 반토막 납니다. 이러더라고. 이번에 이거 넣은 거야. 그래서 딱 깜짝 놀랐어요. 나한테 말도 안 했어. 너더라고. 야 이거 왜 넣니? 그랬더니 이제 선생님 좀 유명하신 것 같아요. 뭐 너도 될 것 같아요. 내가 그래서 처음에 야 누구들 미쳤니? 반토막 난다며? 했더니 아니 이건 사진이 아니잖아요. 뭐 이러더라고. 잠깐 탄정했습니다. 어쨌든 그 정도로. 그리고 또 하나 상담을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잘해줍니다. 답변 같은 거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카페랑 가보세요. 뭐 그냥 딸랑 한 줄이 아니에요. 우리는 답변 굉장히 잘해주고요. 아마 이게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의 시간에 가급적 제가 수업에 집중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으면 아까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수업과는 관련 없지만 그런 것들은 제가 유튜브를 많이 이용을 하니까요. 이건 또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공부 외적이니 알겠죠? 이야기들 많이 하고요.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강조하는 건 이거예요. 저는 제 나름대로의 강사 철학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제가 존재하는 이유. 책이 좋은 거야. 정확한 말은 물론 제 그것도 담겨져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연구진이 좋은 책을 쓰면 돼요. 그죠? 저라는 사람은 공부는 여러분 혼자 해도 되죠. 똑같죠? 여러분들 저는 이겁니다. 굳이 제 수업을 듣기 싫으신 분들은 여기 우리 종합반 형태지만 안 들으셔도 돼요. 알겠습니까? 괜찮습니다. 뭐 다른 교수님 들어도 돼요. 나는 너랑 안 맞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중요한 거야.
괜히 그런 친구들 막 가끔 뭐 다른 교수님 거 책 가져와서 질문하는 걸 굉장히 미안한데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미안해야죠. 농담이고 미안할 필요 없어요. 물어보시면 돼요. 카페에도 그냥 다른 교수님들 책 이렇게 가끔 이건 안 되는데 웬만하면 물어보지 마시는데 정 궁금하면 그냥 그 부분만 해서 그냥 그 개념들을 물어보시면 답변 잘 해줄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돌아가서 제가 해야 되는 역할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도 그렇잖아. 그냥 혼자 공부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100시간 걸릴 걸 저는 50시간, 30시간으로 줄여주는 게 강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해 아까 말했지만 문법 같은 거 여러분 달달달달 외우면 되지. 근데 달달달달 외워서 여러분들이 뭐그 중이 해탈하지 뭔가 순간적인 깨달음을 얻기가 쉽지는 않다고. 뭔 이해되죠? 그러니까 뭔가 거기 아니라 야 문법은 이런 개념이 있지만 요렇게 요런 전략으로 풀어보면 훨씬 더 맞추지 않겠니? 이런 가이드를 제가 해드리는 거죠. 구문도 그렇고요. 그냥 막 저는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야 구문 요런 전략을 써보면 훨씬 더 잘 해석이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항상 여러분들의 시간을 줄여주고 효과를 최대화하는 게 강사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거에 강의가 맞춰져 있으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좀 강의가 다른 교수님과 다르게 독특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농담 삼아 반 농담 반 진담 삼아서 공단기가 전혀 저에 대해서 뭐 밀어주지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탄탄하게 제가 공무원을 유지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최소한 뭐 워낙 공무원 시험이 합격이 힘드니까 여러분 모두를 합격시켜드립니다라고 말은 못하지만 최소한 나 심우철 이 새끼 때문에 망했어 라는 이야기는 제가 절대로 듣지 않도록 제가 해드릴 겁니다.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하라는 대로만 잘 따라오시면 영어 때문에 망할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돼서 OT를 끝내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학점영어 구문 OT랑 1강을 이제 바로 1강에서 OT랑 수업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그럼 1강에서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